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첫 사진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오스만 제국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일단 이 사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이비 교주 아니고 이분이 신화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신화 속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현실 사람인지 헷갈려요. 그 당구나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느낌을 보시니까 살짝 좀 약간 동양 느낌이 오죠. 이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사람이랑 관련된 얘기는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전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쓴 책에서 얘기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구스 가간 türkmen의 시조. 이제 이 사람이 하늘에서 와서 곰과 호랑이랑 결혼한 거 아니고 달의 딸하고 이제 별의 딸이랑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고 돌고래 조대왕 돌고래 이제 대조라고 해야 되나? 비슷비슷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 뭐냐면 이 오구 부족의 애들이 자기네 증조 할아버지를 미화하려고 자기네 나라의 태조왕 그 돌고래 첫째 왕의 이야기랑 섞인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약간 이거는 이제 600년대이죠. 600년대. 왜냐면 이 오구스 칸이랑 관련된 자료는 600년 전에 없고 그리고 이 오구스 가간의 이제 자식들이 앞으로는 가서 오구스이란 나라도 만듭니다. 일단은 이 오구스 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오구스 칸은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여기에 제게된 내용이 있거든요. 2명 부인이 있어요. 2명 부인이 있고 3명씩 자식이 생깁니다. 그 3명씩 자식에서도 4명씩 아들이 그 손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24명의 자식들이 오구즈라는 부족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이제 이름 보시면 의들이라는 거 있죠? 보이죠? 이 사람이 와서 제 고향을 만들어요. 제가 의들 출신이잖아요. 오구즈라는 부족이고 다음에는 나라를 만드는데 많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도시 다 만들었어요. 하나는 나의 고향을 만들었고 여기 의들. 근데 의들은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무리하지 마세요. 쿠르드족 조상. 아 무슨 쿠르드족 조상이에요. 이분들 다 두르구족이라니까. 제 고향을 그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야콥의 12개 아들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분 이제 12개 아들 아니고 아들이 부인이 2명 있었고 각 부인마다 3명씩 아들이 있었고 3명 아들로부터 4명씩 손주가 나오다 보니까 총 24개의 손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다 오우즈라는 부족이었고 오우즈라는 부족이 다음에는 오우즈라는 나라도 만들어요. 한 9세기쯤에 9세기 10세기쯤에 다음에 이 오우즈 애들이 다 서쪽으로 갑니다. 나라를 만들면서 가요. 이 크닉이라는 손주는 셀축 제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가이라는 손주의 자식들이 오스만 제국을 만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각 부족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상징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에르도안 정권에 도전하고 내가 에르도안 대신 터키의 여당이 되겠습니다 하는 정당이 있어요. 같은 우파 계열인데 그 이제 에르도안의 정당이 원래 정의개발당인데 앞에 있는 A하고 K를 받으니까 악파티라고 하거든요. 악파티 하면 이제 깨끗한 정당, 하얀색 정당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정당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견제하려고 예전에 내무부 장관 했던 유명한 이모 정치인이 있는데 그분이 정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분의 정당도 이제 악파티 깨끗한 밝은 정당이니까 이분도 좋은 정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좋다는 말이 터키 말로 이이거든요. 이 일본 말로도 이예요. 이 데스까? 하 이 데스.
자, 2인인 터키말대로 좋다, 좋음. 이 사람들이 살짝 겸해하게 하면서 여기 있는 이제 오스만 제국의 부족의 상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난리 났어요.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단군 정당을 터키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조상이랑 관련된 거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국민의 상징이니까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정당이 쓰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셀쭉 제국부터 얘기할게요. 왜냐면 오스만 제국을 알려면 셀쭉 제국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셀쭉 제국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셀쭉 제국이 여기 이제 밑에 날짜들이 있어요. 대충 보시다시피 1307년에는 탄생합니다. 어디서 탄생하냐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탄생하거든요. 이 셀쭉 제국의 목적이 사실은 나라를 여기서 세웠는데 목적이 중동이에요. 왜냐하면 소식이 와요. 중동에 있는 땅이 너무 쭉이더라. 특히 바그다드 근처는 너무 좋아. 그래서 이분들이 중동까지 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동에 있는 아바시 왕조도 힘들어요. 내부 갈등 때문에. 그래서 오스만 셀쭉 제국한테, 야, 얘들아, 니네들 새로 개종했지? 내가 니네들을 칼리프로 밀어줄 테니까 니네들 나한테 도와줘 해서 이분들도 너무 좋은데 하고 와요. 중동에 와요. 중동에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나랑 비슷해. 내가 한국에 왜 왔어요? 공대 다니려고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중동에 원래 목적이 이렇게 시리아하고 이라크에서 숙박하려고 왔는데, 아니 이 지중해는 더 좋은데? 비잔틴 제국 땅이 더 좋은데?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자꾸 무슬림 애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살짝 이게 지중해 해안 지역에 가서 비잔틴 애들이랑 싸우는 것도 좋지 않아요? 해서 이분들이 방향을 바꿔서 이제 비잔틴 제국 쪽으로 갑니다. 이제 이 이야기들이 너무 사실은 여기서도 수많은 좀 약간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다 얘기하면 시간이 뭐라고 해야 되나? 오스만 제국으로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고 갈게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지금 헷갈리신 거 뭐냐면 중동에서 사막이 남부에 있어요. 여기 뭐라 해야 되나? 생중동 땅은 너무 좋아요. 다 사막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중동에서 왔어요. 사막, 낙타 거기, 낙타 많아요. 집에 낙타 몇 마리예요. 이런 건데, 나도 한국에 오기 직전에 낙타를 처음 봤거든요. 이 셀쭉 제국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에는 셀쭉 제국과 망세자들끼리 싸워요. 싸워서, 나라가 분단됐습니다, 여러분. 마치, 몽골 제국의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징기스칸 죽고 난 다음에 분단되듯이 여기도 이제 분단이 됐는데, 이제 오늘나라 터키의 전신이 이거예요. 룸 셀쭉 제국 아니면 아나톨리아 셀쭉 제국. 이거는 영어로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터키 말대로는 그냥 아나돌루 셀쭉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룸은 로마 제국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이 땅을 그냥 여기서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꿈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역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거든요. 특히 다음에는 여기 이제 남쪽에 가서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지역까지 다 먹어서 여기에다가 항구들을 만들고, 아나톨리아는 러시아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라틴어예요. 여기서 먹고 살라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니 비잔틴 제국이 이미 약해. 뭐 무슨 비잔틴 제국을 무서워하겠어. 그리고 십자군이 나왔는데 십자군을 다 이겼어.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세계에서도 인기스타야. 이 아나톨리아 셀쭉 제국이, 아니면 룸 술탄국, 아니면 룸 셀쭉 제국이. 여튼
셀쭉 제국 여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비잔틴 제국도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돈도 잘 벌고 여기 지금 관세를 여기저기 받으면서 돈 잘 벌었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몽골 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몽골 제국을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 전쟁의 숫자들 봤어요. 여기도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같이 봐요. 교세다 사와시, 교세다 전쟁. 여러분, 몽골 애들이 불과 3만 명이에요. 3만 명. 3만 명. 터키 애들은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숫자가 많은데 뭐 6만 명이라는 숫자도 있고 20만 명이라는 숫자도 있고 8만 명이라는 숫자도 있는데 그 당시에 셀쭉 제국의 술탄이 느야세틴 게휴스랩이라는 분이 한국으로 따지면 연산군이야. 연산군. 아니 원래 이길 수가 있었어. 몽골이 그냥 대충 왔어요. 여기 뭐 있지? 여기도 한번 좀 볼까? 이렇게 전쟁이 우리는 와서 이 셀쭉 제국 작살내자는 목적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술탄이 노는 거 좋아해. 맨날 놀아. 그래서 이 터키 사람들은 자기 역사에 있는 인물들을 진짜 크게 똥을 싸지 않는 한 욕하지 않거든요. 제일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제일 한국이었으면 제일 먼저 바가지 욕을 먹을 만한 사람도 터키 사람들을 잘 모시고 있거든요. 왜냐면 좀 약간 역사 인물들에 대한 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 그야세틴 케이스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길래 이제 터키 역사에서도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 사람이 조금만 정신 차렸으면 놀지 않았으면 군대도 많았는데 그냥 몽골 제국한테 몽골도 대충 전쟁하러 왔는데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심각한 거 말씀드리자면 몽골 애들이 유일하게 그 조기 시절 몽골 애들의 조기 시절 가서 어디에다가 건물 세워주고 내 학교 세워주는 거는 터키만이에요. 제 고향 옆에다가 이런 거 만들었거든요. 보시면 제 고향 바로 옆에 있어요. 에르즈룸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이건 몽골 사람들이 전쟁하러 가다가 유일하게 세워준 건물이에요. 더군다나 내 학교야. 여기는 이게 딱 여기에요. 보이시죠? 여기 앞으로 이제 제가 터키 갈 일이 생기면 여러분과 함께 터키 갔을 때 제 고향도 돌아다니고 그 칩대 맨델스에 같이 가요. 원래 몽골에도 어디나 가면 불 태우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나도 모르겠어요. 여기 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도 아니에요. 뭐 내 학교급의 건물이에요. 여튼 그 사건 이후로는 셀쭉 제국이 무너졌어요. 셀쭉 제국은 무너졌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중국 역사랑 너무 비슷해. 그 중앙에 있는 황제가 약해지면 뭐야? 그러면 군벌들이 생긴 거죠.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장군들이 이제 좀 약간 지역으로 받았던 관세를 다 중앙으로 안 보내줘. 이제 자기가 관리해. 자기가 거기서 작은 술탄이지. 그래서 갑자기 그 셀쭉 제국이 분란된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에라트나이라는 나라는 몽골 제국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담당자로 뒀던 제국이에요. 이 에라트나는 몽골 애들이 세워졌던 나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트랍존 룸 임파라톨로 있어요. 이거 뭐냐면 4차 십자군인지 3차 십자군인지 까먹는데 그때 십자군이 와서 여기서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하여튼 이건 이제 그 트랍존에 있는 십자군이 만들었던 제국이고요. 여기 이제 또 다른 터키 장군이 만들었던 작은 나라 있고, 여기 잔다로울라라 있어. 이거는 앞으로는 오스만 제국에서 자꾸 국무총리가 이쪽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오스만 제국의 전신 오스만 공국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가라시, 예를 들면 이제 여기는 비잔틴 제국이죠.
이제 여기에 비잔틴 제국 조금 남았고 나머지 다 그리스 그쪽에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분단돼요, 여러분. 그러면 셀축 제국 어떻게 됐어? 셀축 제국의 수도는 여기에요. 코냐. 그래서 그 수피 그 루미 선생님의 무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수도로 갔기 때문에. 코냐. 셀축 제국 수도인데 터키에서 지금 7대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일 종교적인 도시예요. 제일 보수적인 이걸. 거기 무조건 종교적인 정당들 거기서 무조건 당선. 코냐. 이제 코냐에 있는 가라만이라는 장군이 이제 거기서 이제 셀축 제국의 황제를 모시면서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 삼국지에 있는 동탁 같은 사람? 그냥 동탁이 나쁜 사람인데 이 가라만에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터키판 경상도 생각하시면 맞아요. 뭐 안동? 안동인가? 경주 안동?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코니아에 있는 이 가라만 장군도 거기서 자기 나라를 만들었고, 근데 처음에는 그 이 장군들이 독립선언을 안 해요. 독립선언을 안 하는데 이제는 그 뭐라 해야 되나 가라만 장군이 됐어야 난 이제 여기 셀축 제국의 후계자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순간 나머지 장군들이 그럼 내가 너야 말 안 들어. 내가 너야 말 안 들어 해서 이제 여기 채팅창에다 나왔는데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죠. 근데 그때는 제일 잘 나간 나라는 가라만올라라하고 에렛나였어요. 왜냐면 에렛나는 몽골 제국의 후계자이고 몽골 제국의 이제 좀 약간 뒤를 돌봐주는 사람이었고, 가라만올라르도 이제 셀축 제국 수도에 나왔기 때문에 잘 나갔어요. 이 나라들이 그리고 신기한 거 뭐냐면 앙카라에서 오늘나라 터키 수도예요. 앙카라에서 상인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이렇게 조그마한 지역을 만들어요. 근데 이거 다 없어졌지. 근데 신기하죠. 뭐 상인들이 우리는 무역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역을 제대로 하자고 해서 어떻게 보면 터키 반 베네치아 여기 이제 그 투표로 사람을 선출시키고 그 이태리의 베네치아 공화국이 있듯이 그 터키에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상인들이 만들었던 조그마한 그 나라. 다음에는 이제 터키 수도 됐어요. 어느 나라 터키 수도인데 그 당시에는 상인들이 만들었던 나라였어요. 여튼 이제 여기 오스만 제국. 자, 지금 여기서는 나라들이 이렇게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지네들끼리. 유일하게 이 아이드노울라르는 그 그리스족이랑 싸우고 나머지 애들이 안 싸우고, 그리고 가레 시대 조금 그나마, 그리고 오스만 제국 나머지 애들은 다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자, 오스만 제국이 우리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는 똑같은 민족, 똑같은 종교인 터키 애들이랑 싸우지 못하겠다. 나의 신앙심이 이것을 말리고 있어. 그래, 나는 이겨도 비잔틴 애들이랑 싸울 거야.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이제 외국 역사학자들하고 조금 내 학교로 다니고 내 학교에서 터키에 있는 내 학교에 가서 터키에 있는 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전혀 그렇진 않아.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는 위치는 일단은 운이 좋게 사주팔자가 잘 돼서 바로 비잔틴 제국 앞에 있어요. 그리고 비잔틴 제국이 자꾸 지네들끼리 싸워요. 지네들끼리 싸우니까 외부에 있는 세력을 데리고 그 내전을 이겨야 되는데 바로 앞에는 오스만 애들이 있으니까 비잔틴 제국 애들이 오스만 제국을 이용하거든요. 지네들 내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오스만 제국 너무나 지금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는 잠깐만, 나는 이 내전에 개입을 하면서
자꾸 나는 그 비잔틴 제국 땅을 조금씩 먹는데 나는 이 와중에는 왜 굳이 가서 터키 애들이랑 싸워? 이 비잔틴 애들이 지네들끼리 싸울 때만 조금만 땅을 먹으면 되겠네 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땅을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몽골이 지금 니온도를 써야겠다. 여러분 잠깐만 니온도를 제가 쓸게요. 몽골 애들이 아직도 있어요. 에렛나를 통해서 있어요. 제가 일단은 앞에 있는 오프닝 스토리에 다음에는 인물 위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일칸국이 아직 없어요. 일칸국이 아마 이제 세운 거예요. 일칸국이 그 당시에요. 이제 이제 대충 아셨죠? 오스만 제국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비잔틴이랑 싸우는 거 훨씬 더 유리하고, 그리고 한 가지 돼 있어요. 자꾸 아시아에서 새로운 터키 애들이 와요. 돌궐 애들이 와요. 이 돌궐 애들이 와서 이제 여기 있는 그 장군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왔는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장군들이 사실은 너무 긴장해. 왜냐면 지네들이 거기서 부랴 조그마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또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돌궐 후손들이 오는데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깡패야. 갑자기 몇천 명이 와요. 앞에는 하나 장군 있어. 야, 우리는 이제 아시아에서 왔는데 우리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장군님?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장군들은, 이 장군들이 다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새로 왔던 부족들이 조금만 연대를 하면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스만 제국이 또 하나의 꼼수를 부린 거 뭐냐면, 애들아, 우리는 비잔틴 제국에서 싸웁니다. 비잔틴 제국이 이겨도요, 우리는 성전을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비잔틴 제국이랑 싸운다는 것을 모토를 잘 만든 거죠. 우리는 성전을 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비잔틴 제국을 싸우는 건 맞는 거지. 예를 들면 오스만 제국이 뭐 여기 있었다면 설마 몽골 애들이랑 싸우겠어? 전혀 아니지. 전혀 아니야. 그냥 뭐 비잔틴 제국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비잔틴 제국이랑 싸운 거고, 비잔틴 제국이랑 싸우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것을 잘 명분을 만들어서 다른 부족들을 동원시킨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제 한 명씩 갈 겁니다. 역시 역사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안 듣네요. 지난번에 방송을 했을 때 제 가족 얘기를 했더니 한 650명이 쭉 들었는데 오늘은 역사 얘기하니까 그냥 450명이네. 일단은 오스만 베이부터 시작할게요. 이제 이 오스만 베이예요. 자, 오스만 베이는 자기 아버지 에르투룰 가지의 아들입니다. 근데 막내예요. 막내인데 못난이야. 에르투룰 가지는 이제 자기 후계자를 잡고 있어요. 누구한테 나는 후계자로 해줄까? 사람들이 일단 막내 아니야 라고 하지. 왜냐면 못난이야. 에르투룰이란 드라마에 이 부분이 잘 나와요. 이거는 지금 터키 정권이 자기 프로파간다가 필요하니까 그 과정을 지금 드라마로 내고 있고, 저도 지금 그 드라마에 있는 한 장면을 스크린샷하고 보여드릴 거예요. 이따가 이분이 갑자기 지도자가 되는 계기가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 자료들도 있는데 그렇게 신뢰가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 배웠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 못난이 오스만 베이는 그때는 나이가 20대였는데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 있냐면 이런 꿈을 꿔요. 꿈에서 하늘에서 어떤 별이 자기 가슴에다가 떨어진대. 별이 가슴에 떨어지고 그 별이 하나 씨앗이 돼서 나무로 변신되고 가슴으로부터 이렇게 나무가 나와요. 다음엔 이 나무는 세계 대륙에다가 나무 가지가 이렇게 거지고 있어요. 아침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일어났더니 너무 이렇게 죽고 있어서 이거 뭐지? 뭐야? 이거 무슨 꿈이야? 그리고 이분이 이미 결혼한 상황이었어요. 이미 결혼한 상황이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정교학자가 있어요. 아마 지난번에 나의 가족 이야기를 들었을 때 라방 들으셨으면 이렇게 좀 약간 해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몽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정교학자예요. 스님 같은 사람이에요. 선생님, 저는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의 해석이 뭐냐?
당신이 앞으로 세계의 대륙에다가 말들이 뛰어다닐 수 있는 큰 제국을 만들 것입니다. 너는 그 제국의 시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요. 그 종교학자가.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뽕 같은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오스만 제국랑 관련된 자료들을 보시면, 역사 자료들을 보시면, 한국처럼, 조선처럼 이렇게 조선 왕실록이 없거든요? 저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저기에 있었던, 오스만 제국 저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비잔틴 제국 애들이 쓰는 것들이 있어. 그거 하나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비 문학, 구비 역사가 오스만 제국이 탄생하고 100년 이후로는 소리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웬만한큼 소리가 나와요. 오스만 베이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 근데 꿈 정도는 그렇게 너무 대단한 거 아니잖아. 뭐 무슨 예를 들면 곰이나 아니면 호랑이랑 결혼해야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튼 이거는 오스만 제국 초기 시절이랑 관련된 쿠비 문학에서 소리로 넘어가는 그 초기 소리들에 나와요. 그리고 좀 약간 비잔틴 제국 애들이 쓰는 소리들을 보면 이따가 그 얘기를 할 건데 겹칠 때가 있어요. 터키 소리들이랑. 저는 그 겹칠 때는 비잔틴 제국 거를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오스만 베이는 정신 차리죠. 나 앞으로는 똑똑하게 살아야겠다. 이거 뭐야? 해서 이제부터는 열심히 아버지가 시킨 대로 여기저기 전쟁하러도 나가기도 하고, 다음에는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다음에는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의 터키 애들아, 우리 이런 일인데 좀 도와줘라 했을 때는, 아버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너무나 부지런 장군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에르투르 가지는 다시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아니면 부족에 있는 애들한테, 얘들아, 내가 죽으면 누가 이 지역을 다스렸으면 좋겠어. 다들 너의 막내가 요즘 철을 들어서 너무 잘하고 있어. 막내한테 넘겨. 그래서 이제 에르투르 가지가 좀 나이가 드니까 아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너의 형들, 그리고 너의 외삼촌들, 너의 작은 아버지들, 너의 큰 아버지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너는 이제부터 우리의 지도자야 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데에서는 임명받아요. 왕세자로.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해요. 절대로 셀쭉 제국 왕이 죽지 않는 한 독립선언을 하지마. 국기가 중요하진 않아. 일단 땅이 필요해. 지금 이 땅이 셀쭉 제국이 우리한테 주는 땅이야. 이 땅을 우리가 전쟁을 해서 받은 땅이 아니야. 이 땅을 우리는 셀쭉 제국의 술탄님께서 우리는 받은 땅이에요. 이거 그분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우리는 여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너는 다른 애들처럼 독립하고 싶으면 너네 땅을 네가 직접 가서 만들어라. 오스만 장군도 알겠습니다고 하고, 비잔틴 제국이란 중간에 한번 싸우고 자기네 땅을 만들어요. 이제 본인이 직접 정복했던 땅이잖아요.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가 이미 죽었지.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나의 땅이 있어. 내 손으로 생긴 땅이지 해서 1299년에 자기 나라를 선포합니다. 1922년입니다, 여러분. 아니, 1922년 아니지. 1922년 오스만 제국이 공식적으로 없어졌지. 1299년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스만 베이 얘기였어요. 오스만 베이는 꾸준히 비잔틴 제국이랑 싸우려고 해요. 그러다가 아들이 두 명이 있어요. 오르한 베이하고 알라딘 베이. 여러분, 셀쭉 제국이 이제 없어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도 자기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셀쭉은 정확하게 1312년에 없어져요. 오스만이 독립하고 한 10년 이후에 없어집니다. 자, 이제 오스만 베이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목적이 그 당시에 비잔틴 제국의 제일 잘 나간 두 번째 도시 무르사를
정복하는 거. 자, 부르사가 어디인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부르사는 자, 여기 콘스탄티나폴 맞죠? 여기 이제 이스탄불 콘스탄티나폴 비잔틴 제국의 수도예요. 여기 이제 무르사입니다. 무르사는 제일 큰 두 번째 도시예요. 무르사. 근데 이 무르사는 왜 이렇게 중요한 곳인가? 니케아 역시 야 진짜 우리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보통 아니라니까. 니케아까지 아시네. 여러분 니케아는 터키 말로 이즈니키인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라틴 말로 니케아인데 니케아는 아마 아시다시피 그 공의회를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야루살렘 다음에 기독교인들한테 그 당시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는 제일 큰 두 번째 성지예요. 니케아가. 그리고 그 니케아는 무르사 안에 있어요. 베이 무슨 뜻이라고 물어보셨는데 베이는 지금에 와서 뭐뭐 시이거든요. 알파고 시 할 때는 시. 근데 그 당시에는 장군들을 부를 때는 옆에다가 붙였어요. 하여튼 니케아는 그 당시에는 야루살렘 같은 존재였어요. 이제 오스만 베이의 목적이 뭐냐면 나라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유목민들이 와서 좀 약간 텐트를 치고 살짝 흙으로 만들었던 집들만 있고 독립안 했는데 나라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나라라면 좀 도시 형태가 돼야 돼. 도시가 있어야 돼. 뭐 텐트들이 있고 흙으로 만들었던 대충 집들이 있는데 이거 무슨 나라냐? 느낌이냐면 제가 무슨 느낌인지 알려드릴게요. 토프락 에블레 köy 토프락 에블레 이렇게 하면 너 이런 거 나라냐? 이거 나라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라라고 봐야 되나? 무슨 말인지 아셨죠? 도시가 필요해. 그리고 그 도시는 무르사입니다. 비잔틴 제국의 제일 큰 두 번째 도시. 그래서 목적을 세워요. 나는 무조건 무르사를 먹어야 돼. 무르사이라는 도시를 제가 정복을 하고 거기 나의 수도가 되면 나머지 터키 애들한테는 잘난 척 할 수가 있어. 야 얘들아 어때? 무르사 죽이지? 다 그리스 제품이야. 그리스 레노베이션으로 다 됐습니다. 니네들 뭐해? 아직도 텐트에서 살고 있어? 이 꾸질꾸질한 부족 새끼들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털골 부족들이 왔을 때는 어디 가겠어요? 무르사에 가겠어요? 아니면 다른 그때 당시에는 무르사하고 코니아이겠지. 셀juk 제국이 예전에 있었던 그 수도라든가. 여튼 그래서 목적을 세워 무르사를 먹어야 돼. 근데 무르사 옆에다가 빌레직이 있어요. 빌레직 여기. 그래서 뭘 했냐면 오스만 제국 때 이 당시엔 여기에요. 여기 이쪽 지역이에요. 여튼 빌레직에 도지사가 있어요. 전려대 재미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김큐큐님. 여러분 조금 라이크를 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오스만 장군님은 뭘 하시냐면요. 빌레직의 도지사 있어요. 그 비잔틴 제국의 도지사이거든요. 종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독이란 합의를 해서 그분의 딸을 자기 아들 orhan베이한테 시집 오게끔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며느리가 도지사라면 그거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 비잔틴 제국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돈을 이용을 하면서 이간질도 좀 시키고 땅을 많이 얻어서 결국 무르사 앞까지 와요. 무르사 앞까지 왔는데 큰 아들이 orhan베이고 둘째 아들이 알라딘 베이인데 문제가 뭐냐면 누가 왕세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분단하자. 땅이 너무 고졌잖아. 분단하자가 있는데 알라딘 베이는
아니야. 나는 이미 열심히 이때까지 싸웠고 조금 더 싸우다가 나 이제 종교 생활 하고 싶어. 그래서 이 형님이 대신 해주세요. 나는 조금 더 형님을 도와드리다가 빠질게 해서 이제 알라딘 베이 이제 빠지고 어르한 베이 나오죠. 어르한 베이 이제 왕세제라 나와서 이제 목적이 그거예요. 부르사를 먹자. 그래서 부르사 송표까지 왔습니다. 이분들이 부르사를 먹으려고 했는데 부르사에 있는 종독이 이제 콘스탄티노플한테 연락을 해요. 야, 빨리 지원금 보내줘.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황제도 물론 그때는 내부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사실은 터키 애들이 부르사를 못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 설마 성벽이 있는데 그 구질구질한 양 키우는 새끼들이 그 성벽을 넘어서 부르사를 먹겠어? 못 먹지. 대신 이 터키 애들이 부르사에 있는 종독을 괴롭히니까 나는 앞으로 내부적인 정치를 했을 때 더 편할 거다. 부르사에 있는 종독이 터키 애들이랑 싸우면 힘이 빠질 거다. 왜냐면 부르사는 그 당시에는 한국으로 따지자면 조선 총독이에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토 히로부미만 너무 강해지면 수도에 있는 애들이 피곤하니까 오히려 좀 약간 힘이 약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이에요. 설마 좀 뭐라 해야 되나, 이 종독이 땅을 빼앗길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딴 이유들도 있었는데 콘스탄티네폴에 있는 그 황제는 지원군을 안 보내줘요. 지원군을 안 보내줬는데 그때 부르사에 있는 종독이 역사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말을 보내줘요. 편지로. 황제님, 당신 오늘 나한테 지원군을 안 보내줬습니다. 왜냐? 부르사의 성벽에다가 너무나 큰 신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터키 새끼들은 오늘 이 부르사 성벽을 넘어가게 되면 내일 모레 콘스탄티노폴의 성벽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역사에 들어갈 만한 그 멘트를 쳐봤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물론 그리스 사람들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불과 150년인가 이후에는 이 터키 애들이 부르사에 있는 성벽뿐만 아니고 콘스탄티노폴에 있는 성벽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오스만 베이는 자기 아들, 자식, 그리고 모든 애들을 모으고 부르사 성벽까지 왔는데 거기 이제 못 들어가죠. 성벽이 너무 두껍고 기술이 시달리니까. 1326년이나 오래 걸렸네. 17년부터 26년까지 걸렸네. 20년부터. 와,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이 부르사 앞에서 자. 성벽 앞에서 자. 어디다 안 가. 우리 무조건 이 부르사를 먹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오스만 베이는 나이가 너무 오래돼서 죽을 위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오스만 베이는 자기 자식한테 얘기해요. 내가 죽으면 절대로 나의 시신을 우리 원래 본부가 있었던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데리고 가지마. 나의 몸이 속었어도, 나의 몸에 이렇게 그 벌레들이 들어왔어도 종교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와서 이거는 이슬람 율법으로 따지면 뭐 7일 안에는 빨리 씻어서 땅에 묻어야 되나 했어도 그 말을 듣지 말고 나의 시신을 물새에다가 묻어라 하고 죽어요. 근데 그걸 보는 아들이 아빠 뭐야 이거 해서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나, 미쳐버리고 바로 다음날 부르사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날입니다. 물론 또 뭐 역사 뭐 자료들을 따져보면 뭐 이틀 3일 차이가 있을 수도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거 뭐냐면 바로 다음날이에요. 하루 더 살았으면 부르사의 함락을 볼 수가 있었는데 못 봤지. 여튼 이런 식으로 오르한 베이는 부르사를 이제 정복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궁을 만들고, 물론 거기 이제 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종독이 살았던 그 궁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이제 좀 약간 바꿔버리고 거기 이제 오스만 제국의 초기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터키에 가는 관광객들은 두 가지 종류이거든요. 하나는 한국인들 같은 이제 생외국인들,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 그분들 어디 가요? 이스탄불 가요, 이즈미르 가요, 카파도키아 등등등. 근데 아랍 애들이 터키 오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이스탄불 가요? 다음에는 부르사 가요. 왜냐면 부르사는 오스만 제국의 초기 시절의 수도였기 때문에 완전히 종교적이거든요. 부르사는 진짜 좀 약간 보수적인 집안이에요. 이제 거기 오스만 제국의 초기 뭐라고 해야 되나, 초기 시절에 있었던 궁전도 보고,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1대, 2대, 3대 술탄들의 무덤도 가고, 이제 거기 가서 좀 약간 거란다 좀 읽어주고, 당신들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등등등. 코냐도 가죠. 근데 코냐는 오스만 제국 수도 아니고 셀축 제국의 수도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부르사에 갔는데 아랍 사람보다 더 많이 봤던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였어요. 너무 많았어. 특히 말레이시아인들이 너무 많이 가요, 부르사에. 이제 이 부르사는 이제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궁전이 생겼잖아요. 제가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애들이 가라만만 빼고 궁전이 없어. 다 꾸질꾸질해. 오스만 애들만 궁전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옆에 있는 가레스 있잖아요, 가레스 베이는 얘기를 해요. 야, 봐봐, 우리가 너한테 나라에서 좀 약간 자리를 줄 테니까 너 우리랑 합병을 해. 그래서 반 강제, 반 제한 합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레스랑 합병을 합니다. 오스만 제국이 합병을 해서 이제 해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터키 해군의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 가레시 베일리하고 오스만 베일리 공국이라고 할까? 이거 합치는 날이 터키 해군의 기원입니다. 해군이 생기니까 오스만 제국이 항상 비잔틴 제국을 이쪽으로 먹었잖아요. 해군이 생기니까 이제 이쪽으로 먹기가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갑니다. 이제 여기서 얼한베 죽어요. 얼한베 죽으니까 아들이 무랏 1세가 탄생합니다. 이분이 갑자기 이제 말칸반도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완전히 유럽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갔는데, 야, 여기 와봤더니 오스만 비잔틴 제국만 있는 거 아니네. 여기 불가리아 왕국도 있고, 마케도니아 작은 왕국들도 있네. 야, 그러면 우리는 비잔틴 제국이랑 많이 싸우지 말자. 왜냐면 비잔틴 제국이랑 많이 싸워봤자 조그마한 땅이야. 오히려 우리는 여기 있는 왕국들이랑 싸워보자 해서 무라드 2세는 여기 지금 오늘나라 불가리아, 그리스야, 북부 마케도니아 다음에는 다 먹어버렸어. 먹어버렸는데 이제 비잔틴이랑 싸우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뭐야, 조그마한 코딱지만큼 땅인데 굳이 싸워야 되나? 그냥 넘어갔어. 넘어가고 여기 있는 왕들이랑 싸워. 여기 이제 로마니아 있고, 여기 이제 세르비아 있고. 하여튼 여기는 불가리아로 없애버렸지. 다 먹어버렸는데, 진짜 내가 설명하는 이 순서는 터키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순서예요. 그리고 이대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리키아 공화국은 오늘나라 이제 루메니아예요. 넘어갈게요. 여기를 먹었다가 불가리아를 다 먹고 난 다음에는 무랏 1세는 그러면 어디 먹을까 다음에? 세르비아 먹자. 여러분 그 당시엔 세르비아는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요. 왜냐면 비잔틴 제국이 축소되니까 그 종교의 오르토독스 좀 약간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세르비아는 오히려 야, 그러면 종교회를 우리가 담당할까?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세르비아는 거졌어. 벽에다가 부딪혔지. 그 벽이 누구냐면 무랏 2세예요. 무랏 2세는 열심히 이제 세르비아 먹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세르비아를 먹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야, 가서 전쟁을 하고
나라를 확대시키고 땅을 얻고 뭐야 이거? 얻을 거 뭐 있어? 내가 죽을 때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어봐요. 아니 술따님 계속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이슬람의 이름을 전 유럽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신이 당신한테 전국을 주실 거 아닙니까? 무라드 1세는 모르죠. 예전에 있었던 칼리프들 중에서도 이슬람의 영토를 확장시켰지만 나쁜 새끼들이 있었잖아요. 굳이 이슬람의 영토를 확장시켰다고 해서 다 전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나쁜 새끼들도 있어요. 나는 그 나쁜 새끼일지도 모른다.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술탄이 무슨 말 하는 건가 하다가 술탄이 이제 결국 말을 해요. 애들아, 나는 전쟁하다가 죽고 싶어. 전쟁하다가 내가 죽어야지. 천사이니까 내가 바로 전국 가는 거지. 하여튼 이분이 무라드 2세는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전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모른다. 나는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모른다. 이분이 결국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분이 다시 한번 세르비아 당을 먹으러 가다가 세르비아 애들이 알았어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합의하자. 알았다. 그래서 이제 세르비아에 이제 좀 약간 귀족들이 와서 이제 합의하려고 했는데 그 귀족들 중에 하나는 왕자의 사위예요. 사위 밀로스 오빌리치. 근데 이분이 칼을 잘해. 행동이 너무 빨라. 그래서 그분도 와서 이제 악수하려고 왔는데 사실은 여기에다가 칼을 숨긴 거였어요. 숨긴 거였는데 이제 그분 인사하러 왔다가 바로 무라드 2세를 죽였어요. 무라드 2세는 소원이 이제 이루어졌죠. 오스만 제국 술탄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쟁터에서 적한테 맞아서 죽은 사람이 무라드 2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밀로스 오빌리치는 지금 세르비아에서 그냥 안 준 건 의사예요. 여기저기 동상이 있어. 그리고 지금 오스만 제국 역사에서도 나름 좀 약간 사랑받는 술탄들 중에 하나는 무라드 1세예요. 너무 멋진 왕이다.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자부심으로 그냥 잔치를 열고 기뻐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잔치에 있어서 즐기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부하들이랑 같이 죽는 거에 대해서 명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이유 때문에 터키에서 제일 흔한 이름들 중에 하나는 무라트예요. 무라트 1세. 그리고 무라트 1세 덕분에 밀로스 오빌리치도 유명해졌죠. 여기저기 동상이 있어. 세르비아 가시면 세르비아에 있는 그 이름도 너무 유명해. 밀로소비치, 밀로스 많아. 그리고 무라트 1세 시절이 이제 보시다시피 발칸 반도에서 땅을 먹었던 시절이잖아요. 이분들이 비잔틴 제국도 연구했잖아요. 비잔틴 제국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나? 비잔틴 제국이 예전에 다스렸던 지역에 있는 귀족들 아니면 잘 나간 아이들을 수도에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자리를 주니까 비잔틴 제국이 얼어갔구나. 마치 오늘나라 미국이잖아요. 미국도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삼성이 대단한 거 뭐냐면 삼성이 지금 누구랑 싸워요? 애플이랑 싸워요. 근데 애플을 가보시면 미국 사람이에요? 다 전 세계 여기저기 있는 애들이 와서 애플 밑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브레인들이 미국에 와서 애플을 통해서 핸드폰 만드는데 여기 삼성에는 한국 브레인들만 있어요. 하여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인류 역사상에 변하지 않는 기법이에요. 그 강한 나라를 만들려면 전 세계에 있는 인재들을 모아야 돼요. 이건 로마 제국 때부터 나와서 비잔틴 제국까지 내려오고 다음에는 오스만 제국이 이어받았다가 영국에 있다가 지금 미국에 하고 있는데, 여튼 이제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에 있는 이 시스템을 보고 이제는 땅도 생겼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을 예니체리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니체리의 기원이 무라트 1세예요. 무라트 1세 때부터 시작했어요. 예니체리가. 이제 무라트 2세가 죽으니까 그 당시에 무라트 2세랑 같이 전쟁터에 나왔던 무라트 2세의 아들이 있어요. 일드름 베야지트. 이 일드름 베야지트는 자기 아들이고
전쟁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일드름이에요. 일드름 베아즈. 일드름은 뭐냐면 번개이거든요. 번개. 너무 빠르게 가서 전쟁을 하고 이겨버려요. 그래서 이름이 일드름으로 붙었어요. 번개 베아짓. 이름이 원래 베아짓인데 번개 베아짓. 일드름 베아짓. 그리고 앞으로는 웬만한큼 오스만 제국 술탄들의 그 명칭이 있어요. 뭐 번개 베아짓, 법학자의 술레이만 이런 식으로. 이 일드름 베아짓은 너무 뜨게 만드는 하나의 전쟁이 있어요. 니보르. 여러분 니보르 사와시는 오늘날에 불가리아에서 진행됐던 전쟁인데 이 전쟁을 보시면 신기하게도 세르비아는 편을 바꿔요. 나는 오히려 오스만 제국이랑 싸우지 않고 오스만 제국이랑 합병을 하고 주변 나라들은 먹자. 그때 오스만 제국이 그래? 알았어 하고 그 루메니아, 다음에는 헝가리, 그리고 프랑스까지 다 이 전쟁에 가담해 있는데 이겨버렸어요. 이겨버리고 오스만 제국이 웬만한큼 그 유럽에 있는 왕들을 다 납치했어요. 전쟁터에서. 그러다 보니까 세르비아 외에 있었던 유럽 그 발칸 반도 땅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너무 빠르게 끝났어. 그리고 좀 비율로 봤을 때도 유럽 연합군이 너무 많았어요. 오스만 제국하고 세르비아 연맹국이 조금 더 적었고, 그리고 그 전쟁 이후로부터는 이제 유럽에 있는 연합군이 이제 생길 수가 없게 됐잖아요. 유럽 연합군이 한꺼번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역시 얍삽한 세르비아. 오스만 제국이 즉슨 일드름 베아짓은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역사에 남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터키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너무 엇갈려요. 엇갈리는 거를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근데 터키 서류들을 보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나오고 종교인으로 나오거든요. 종교를 잘 모시는 사람. 근데 비잔틴 제국 서류들을 보면 이 사람은 술을 너무 많이 드셨다는 걸로 나와요. 그 일드름 베아짓의 부인 하나가 비잔틴 황제의 딸이에요. 비잔틴 황제의 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비잔틴 황제가 황제 되기 전에 내전을 이기려고 일드름 베아짓한테 부탁을 해요. 너 나한테 도와줘. 그리고 딸이랑 결혼해. 이런 좀 약간 뭔가 일화가 있는데 황제의 딸이 일드름 베아짓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같이 만났대. 콘스탄티나폴에서. 그때는 술 많이 드시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술 많이 마셨다는 걸로 나오는데 터키 애들이 다 부정하지. 어떻게 우리의 술탄님께서는 술을 드실 수 있었습니까? 자, 데이비드 리니님은 세르비아는 기독교, 오스만은 무슬림인데 연합이 되나요? 여러분, 이런 연합들이 없었으면 오스만 제국 어떻게 이렇게 거져요? 오스만 제국 자꾸 이 기독교 세계에서는 중간중간에 제한다 받고 아니면 본인이 이간질을 시키면서 연합들을 만들면서 자기 확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프랑스가 이제 앞으로 프랑스가 기독교인데 더군다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전주교인데 오스만 제국이랑 합병을 하니까 가서 독일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람들 종교보다는 권력, 땅, 욕심이 더 앞서간 거죠. 이분이 그때 좀 약간 자존심이 너무 뿜뿜해요. 세르비아랑 연합을 하고 난 다음에 발칸 반도 땅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발칸 반도에서 먹을 땅이 없다고 해서요. 그러면 비잔틴 제국을 없애고 로마 제국의 후계자 돼야겠다. 이제 본인이 로마 제국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땅이 이 정도 거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는 세르비아예요. 루메니아의 일부예요. 이분들은 이제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속국처럼 만들었어요. 이제 이분들이 자기 속국이니까 땅을 먹으려면 속국을 넘어서 이쪽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이제 속국들을 넘어서 가서 전쟁하기에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더 이상 유럽에서 먹을 땅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분이. 그럼 뭘 해야 되냐? 여기 와야 돼. 여기 어디예요? 콘스탄티나폴, 로마 제국의 마지막 수도. 그래서 이스탄불 맞은편에는 성을 만들어요. 하나의 성을 만들고 그 요새 같은 거 만들고, 물론 본인이 유럽의 연합군을 없애버렸지만 또 멀리 스페인이나 이태리에서는 누구 뭐 모르는 세력들이 쳐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해군에서 막아야 된다고 해서 해군으로 거기 하나 요새를 만들어요. 모든 군대를 여기다가 모았거든요. 이제 목적이 그거야. 난 가서 이스탄불을 먹을 거야. 근데 사주팔자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갑니까? 안 가요. 인생이 우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사전 준비를 열심히 해도 우리 뜻한 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분 다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비잔틴 제국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거의 없애버릴 뻔 했는데 그냥 비잔틴 제국이 버티고 있었어요. 진짜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 채팅장에 있는 일부 사람들 너무나 역사 잘 아시니까 미리미리 스포를 때리고 있는데 티무르가 탄생했습니다. 티무르 누구예요? 티무르는 오늘나라 우즈베키스탄의 이성계예요. 우즈베키스탄 아시죠? 우즈베키스탄. 오늘나라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생길 수 있는 우즈벡이라는 나라가 탄생할 수 있는 계기는 티무르예요. 오늘날에 터키가 있다면 터키의 전신이 룸 술탄국이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셀축 제국의 그 아나톨리아 반도.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 우즈베키스탄 왜 있어요? 티무르 때문에 있어요. 그분 덕분에 우즈벡 애들이 이렇게 연대를 하고 그 지역을 먹은 거예요. 여기 이제 티무르예요, 여러분. 티무르의 목적이 뭐예요, 사실은? 티무르의 목적은 중국이에요. 왜? 티무르의 목적이 왜 중국이에요? 혹시 아세요? 우즈베키스탄인데 중국으로 먹으려고 한가요? 그렇죠. 몽골 제국의 부활. 왜냐면 티무르는 우즈벡 쪽이지만 엄마로 가면 엄마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증조의 할머니라 따져보면 징기스칸의 후계자예요. 자기한테 징기스칸의 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서 다시 한번 이 몽골 제국을 연합시켜야 돼요. 본인은 몽골 애가 아니야. 본인은 몽골 애가 아닌데 굳이 따지자면 한국인이 1750년에 일본에 가서 야 여기 일본이 가야 제국의 공주가 갔던 아니야? 하고 한국인 한 명이 일본에 가서 일본을 독립시키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 티무르는 우즈베키스탄이에요. 그리고 티무르하고 베야지드 오스만 제국의 술탄 사이에 편지들 갔다 왔다는 둘이 직접 편지를 쓰는 그 정도로 터키 말이 서로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1750년에 일본에 가서 거기 이제 그 쇼군들 많았잖아요. 쇼군. 나는 일본을 독립시키겠다고 해서 한 한국인 장군의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티무리 사기꾼, 몽골 사칭하면 전쟁함. 아니 사기꾼 아니야. 여러분 우리 진짜 한번 티무리 특집 해야 돼. 티무르는 진짜 제가 봤던 역사 인물들 중에서 아마 징기스칸 다음에 최고의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 사람이 전쟁을 했을 때 그 군인들의 수가 많이 인식될 수 있게끔 말들 발에다가 캠 같은 거로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말을 타고 가니까 그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와 10만 명이 오고 있다고 해서 무서워서 도망갔대요. 사실은 뭐 10,000명도 안 되는데. 티무르는 목적이 사실은 중국에 가는 건데 티무르는 중국 가기 전에 T에서 강한 나라를 냅두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T에 있는 나라들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란에 있는 이제 테브리스, 이란, 오늘나라 이란이죠. 거기 있는 악고윤루 그리고 가라고윤루이라는 두 개 나라 있어요. 백양하고 흑양. 야 나라 이름 왜 이렇게 웃겨? 지금 나 이렇게 웃기다고 아제르바이잔 사람들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보시면 악고윤루라고 나오지요. 근데 따져보면 의미가 백양이요. 백양 원주. 그리고 가라고윤루도 있었어. 흑양. 여기 나와 흑양. 이분들 두 개의 나라예요. 그리고 붙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악고윤날은 오늘날의 아제르바이잔하고 이란을 생각하시면 북방은 악고윤리이고 남방은 가라고윤리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양하고 백양이 이렇게 분리됐어요. 나라 하나씩 아니지. 그리고 제 고향 으드르는 그 악고윤리 시절에 좀 잘 나갔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제 고향에는 이렇게 양으로 되는 돌들이 있어요. 제 고향에. 그리고 제 고향에는 가라고윤리라는 군이 있어요. 그때 있었던 이름은 그대로 이어받았던.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에는 제 고향이 예전에 그 당시에는 뭐 수도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뭐 아니면 잠시 수도 역할을 했다는 말도 있어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 이제 터키 계통이에요. 터키 계통이고 언어도 터키 말인데 오늘날의 터키의 동부 지역 그리고 이란 아제르바이잔에서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국민을 따지면 국민이 다 이란 사람이에요.
근데 지배층은 터키 애들이에요. 티무르가 중국 가기 전에 이 애들한테 야 내가 니네들 형이라는 거 인정해라 해요. 애들도 뭐야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던 그 존놈이 와서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했는데 티무르는 짜증났죠. 아코인하고 가라코인의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이 술탄 두 명이 아코인의 술탄하고 가라코인의 술탄이 오스만 제국으로 도망갑니다. 아 형님 좀 살려주세요. 이 티무르라는 존놈 새끼가 우리를 죽으려고 했는데 아 왜냐면 티무르에 족보가 없어요.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야. 근데 걔네들은 다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족복이 있고 내려오는 거예요. 일들은 베아즈도 너무 좀 약간 자신감 뿜뿜이잖아. 비잔틴 제국을 이제 없애버리기 직전이고 조금만 있으면 자신을 로마 제국 황제로 즉위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유럽의 연합군을 한꺼번에 없애버렸던 사람인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쳐들어오는 미국의 티무르가 무섭겠어? 그래서 애들 걱정하지 마. 내가 티무르한테 얘기하고 니네들 땅들 니네들한테 돌려줄게. 이거 뭐야 무슨 촌놈 새끼가. 하여튼 티무르는 편지를 보내요. 아이고 베아즈씨 아코인하고 가라코인르의 왕들 있잖아. 걔네들 나한테 좀 돌려줘. 이거 마치 탈레반하고 미국이야. 야 너는 무슬림 투르크들의 그 미덕을 모르냐? 손님이 오면 지가 나갈 때 가는 거지. 내가 너한테 줄 것 같아? 이 조른발 새끼야. 진짜 모욕을 좀 약간 그 편지에 모욕이 있었어. 내가 지금 양통을 뿌린 거 아니야. 정확한 단어로 모르긴 하지만 그 티무르가 발이 좀 약간 아프셨대. 발에 좀 약간 장애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베아즈 1세는 좀 비하 발언을 한다는 거야. 나 정확한 말은 몰라. 사실 그것도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비하 발언은 실질적으로 써요. 티무르도 이제 빡치겠지. 야 그 소양 비잔틴 제국의 여성들이란 자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모욕하기가 시작해. 그래 알았어. 그러면 한판 붙자. 베아즈 또 아 이 촌놈 새끼 야 나 지금 비잔틴 제국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너 뭐냐? 그래 와 이 새끼야. 어디서 만날까? 뭐 앙카라에서 보자. 알았어 앙카라에서 보자. 자 이분들이 앙카라에서 붙습니다. 앙카라에서 붙었는데 원래 이길 수가 있었어. 오스만 제국이 이길 수가 있었는데 이기지 못하는 이거 뭐냐면 중간에 있는 일부 터키 부족들이 배신 때렸어. 왜냐면 터키 부족들 보기에는 야 이 오스만 제국 애들이 우리처럼 중앙아시아에서 왔던 우리 같은 터키 부족들이었는데 덜거리였는데 자꾸 가서 이 서양 여자들이랑 결혼하고 서양에 있는 땅을 먹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까먹은 거 아니야? 걔네들 너무 좀 약간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너무 무시한 거 아니야? 해서 일부 터키 부족들이 중간에는 물론 티무르도 제안을 했지. 애들아 거기서 싸우지 마. 내 편에서 싸워. 봐봐 난 어디서 왔어? 우리 고향에서 왔잖아. 그리고 나는 원래 목적이 여기를 먹는 거 아니야. 나 원래 중국을 먹으려고 해. 나 여기 지금 이 메아스 이 사가지 없는 이 새끼 때문에 여기 온 거고 나의 목적이 여기를 먹는 거 아니에요. 나 이 새끼를 때리고 갈 거야. 그래서 니네들 나의 편으로 들어오면 난 이 새끼를 때리고 난 다음에 이 땅들 다 니네들도 죽게. 나 필요 없어. 여기 나한테 필요 없어. 나는 중국을 먹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하니까 일부 터키 부족들이 배신 내리고 반대편에 갔어. 두 번째 원인이 뭐야? 두 번째 원인이 바로 이 사진에 있습니다. 코끼리들이죠. 코끼리는 그 당시에 탱크였어요. 자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탱크를 끌고 왔는데 AK-47이란 싸고 있어.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지. AK-47 미국의 탱크. 그리고 터키 애들이 코끼리를 처음 봤어. 뭐야 이게? 여기 왜 있어? 그리고 터키 애들이 타는 말들. 코끼리를 보자마자 놀래서 이렇게 뒤돌아 치고 애들이 다 떨어지고 그래. 그래서 메아즈는 망했지. 티무르는 거기서 작살냈지. 다 한꺼번에. 역대급 오스만 제국 초기 시절에 있었던 역대급 참패예요. 그리고 첫 패배예요. 오스만 제국 역사에서는 첫 100년 동안 패배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 첫 패배인데도 망했어. 그리고 티무르는 뭘 했냐면 이제 티무르이거든요. 이제 우리 메아즈 1세인데 메아즈를 이렇게 체포하고 막내 아들이랑 같이 끌고 가. 내가 너를 죽일 수가 없어. 너는 귀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죽이면 또 말이 나와. 왜냐하면 부족장을 죽이면 안 돼. 죽일 때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금으로 죽이거든. 피가 나가면 안 된대요. 근데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나랑 같이 와. 그리고 나 사실은 외로워. 나 친구 없어.
나 왕인데 다 나의 부하야. 나는 나랑 똑같은 급 친구가 필요해. 같이 가자. 매일 밤에 서로 얘기하자. 이거 지금 보러로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친구 없었대. 진짜 친구 없었어. 외로웠어. 이거 제가 나의 양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일리가 있어. 왜냐면 보러이면 좀 괴롭혀야 됐는데 매일 밤에는 서로 얘기했대. 설에 다르자면 메아섯은 이제 여기 독설이 있었대. 이 상황이 자존심 상하니까 그 독설을 마셔서 죽었대. 1년 만에. 그래, 술 친구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의 왕을 보러 한 거야, 이 티몰이라는 사람이. 나 친구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남의 나라 왕을 납치할까? 뭐 이런 거야. 그리고 이제 메아스의 아들 4명 남았지. 오스만 제국의 땅을, 그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땅을 이렇게 4개로 분단시켜요. 다 아들들한테 분배시켜요. 그리고 또 이 오스만 애들이 뜰까봐 오스만 제국 그 사이에는 여기는 이 나라들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후손들을 찾아요. 티무르는. 야, 가라만. 너 아직도 살아있지? 야, 너 이 콘엽 위주로 다시 나라 세워. 다시 한번 그 오스만 제국이 부려 통일했던 이 아나톨리아 반도가 다시 분단됐어. 더군다나 본인의 땅도 자기 아들 위주로 4개로 분단됐어. 근데 신기하게도 유럽에 있는 땅이 분단 안 됐어. 여기 있는 불가리아 애들, 그리스 애들, 세르비아의 일부, 로마니아 일부도 독립 안 했어. 그대로야. 좀 분단 시절이 한 15년 걸렸는데 분단 안 됐어요. 그리스 애들, 불가리아 애들 안 빠져나왔어. 왜 그런지 아세요? 시스템. 여러분, 시스템이 있으면 민족이든 종교이든 신경 안 써.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안보예요. 어차피 오스만 제국 제도로 이 사람들 너무나 완벽하게 사니까 굳이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안 빠진 거야. 여기 그대로 갔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있었던 오스만 제국의 장군들이 여기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수도의 술탄이 누군지가 12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12년 동안 분단의 시절을, 혼란의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 혼란이 오직 터키 애들이 사는 땅이었지 발칸 반도 기독교 땅에서는 혼란이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 갔어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여기까지 오스만 제국의 탄생 과정이었습니다.